보이나요? 안녕하세요. 낙공을 마치고 온 옥주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키게 됐는데요. 얼마만이지?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어쨌든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하우시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질문들도 받고요. 또 하우시카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 오픈해 드릴게요. 네. 저 요즘에 그 근황을 먼저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뮤지컬 마타리에서 마타리로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죽고 있고요. 다시 살아나서 다시 공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낮에는 엘리자벳 연습을 하고 공연이 없는 날도 엘리자벳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상이 요즘에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공연을 하는 기간에 가장 건강한 상태인데 지금 육체적으로 많이 건강한 상태예요. 건강이 아니라 정말 좀 단단한 상태. 네. 아무래도 이제 살이 좀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살이 찌면 오히려 건강이 좀 나빠진 타입이라서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댓글을 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만 엄청 많네요. 댓글이 어머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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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운도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우리 홍트 여신 주원님께서도 들어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주원씨. 주원씨는 최근에 공연 2번이나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다이어트 해요? 다이어트가 제가 따로 다이어트를 막 한다기보다 사실 다이어트는 아니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 아닌가? 직업상. 네. 그리고 그 정신 건강에도 저한테는 다이어트가 안 되어 있는 순간보다는 하고 있는 순간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보고 싶었어요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 오늘 아이들과 공연을 보셨다고. 와, 오늘 네, 아주 특별한 잊지 못할 공연이 되었고요. 공연을 하다 보면 똑같은 대사와 똑같은 노래를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 하지만 그래도 매일이 다르잖아요. 오늘은 더 특별한 한 회가 된 것 같습니다. 늘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공연의 그 어떤 사고를 통해서 든 생각이 항상 알고 있는 거지만 늘 그냥 공기처럼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소중함이 더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가 아주 깊이 느껴지는 그런 공연이었고요. 우리 그게 아르망, 오늘 아주 위대한 아르망이 되어주신 우리 아르망님의 노래 평범한 일상이라는 곡도 있지만 그 안에 가사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또 아무렇지 않게 또 잠자고 일어나고 이런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오늘 공연에서 더 특별하게 느꼈습니다. 질문이 조금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올려야 되겠다. 무슨 사고를 제가 낸 건 아니고요. 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나중에 그거 좀 찾아보시면 잊지 못할 순간이었지만 팀워크가 빛났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원래도 팀워크가 정말 좋은데 사실 마타리가 이번에 지방 공연이 없어서 더 팀워크를 다질 시간이 레베카 만큼 없으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평소에
우리 팀들이 대동단결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게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있지? 질문이 어디 있던데? 아까 주원 씨가 질문해 준 것도 있고. 제가 너무 가까이 왔나요? 옥주님 추천으로 닥터하우시카의 로즈데이 크림 비롯해 여러 가지 주문해서 쓰는데요. 저는 로즈데이 크림 좀 많이 당기는데요. 라이트는 그나마 나아요. 오리지널은 너무 꾸덕해서 바르기 힘들던데 혹시 크림 후에 다른 뭔가 또 바르시는지요? 저는 이 닥터하우시카의 제품을 매일매일 제가 느끼는 제 피로도에 따라서 바르거든요. 뭔가 내가 딱 좀 모공 정리가 필요하다. 그럼 저는 이거를 써요. 그날 밤에 잘 때. 근데 이걸 쓰는 방법은 제가 늘 강조를 여러 번 스토리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비건 세럼은 세럼이라고 해서 딱 짰는데 왜 이렇게 물지? 왜 이렇게 흐르지?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얇게 먼저 바르고 나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많이 입에 넣고 몇 번 안 씹고 삼키면은 소화가 덜 되고 윗배가 가득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이어트랑 상관이 있는 건데 음식을 많이 씹어 넘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몸통의 사이즈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음식을 조금 더 잘게 받으면 그만큼 여기도 좀 이 박스라고 하는데 동아리 선생님들 이 박스가 좀 더 조임이 납작하게 잘 조여지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윗배가 난 밥을 먹으면 무조건 윗배가 나와야 하는 분들은 별로 많이 안 씹고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다시 이 세럼 이야기로 들어가서 내 몸이 흡수를 잘 하려면 시간 차이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피부는 더 하겠죠. 왜냐면 어떠한 곳보다 아주 연약하고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얘가 소화를 할 수 있게 한 겹을 얇게 바르고 저는 돌아다녀요. 집에서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닌 다음에 딱 내가 그 실내에서 공기를 가르는 내 피부가 이게 충분히 먹은 것 같아라고 딱 느껴지는 순간 다시 달려가서 또 한 겹을 바르고 그렇게 한 3겹을 발라요. 그런 루틴으로 3겹을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크림을 이제 발라요. 그날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제일 건조하다 그럼 많이 꾸덕한 크림을 바르고 여름이어서 조금 산뜻하게 자고 싶어 뭐 산뜻하게 활동하고 싶어 이럴 때는 덜 꾸덕한 크림을 바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아무래도 그 건조함에 좀 민감해요. 왜냐면 매일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꾸덕한 크림을 주로 바르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마스크 때문에 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난 이 꾸덕함이 싫어 하시는 분들께는 좀 라이트를 권하긴 해요. 근데 난 눈가가 좀 건조해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립밤을 저는 이거 눈가에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저도 피부과에 가서 뭐 다양한 좋은 것들을 남들 하는 것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세월의 그게 있잖아요. 바람이.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특별히 챙겨서 하는 부분은 아주 연약한 부위에 그 립밤을 립에만 바르지 않고 눈가에도 바르고 미간에 좀 인상을 만지 풀어야 할 때는 이런 데도 바르고 노래하는 공연이 있을 때는 이 팔자주름 쪽에도 바릅니다. 왜냐면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쪽에 주름이 푹 패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주름이 잘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로즈데이 이거 뵀어. 닥터하우시카 립밤을 발라요. 제가 사실 나이에 비해서 되게 주름이 눈가에도 그렇고 목 이런 데도 없는 편인데 그게 저의 그런 꿀팁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꿀팁 립밤 진짜 가격도 착하고 좋더라고요. 네, 사실
뭐 립밤이 좋아봤자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립밤을 선택할 때 가장 저한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제가 혓바닥을 많이 이렇게 많이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럼 그게 이제 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입 안에서 껄끄럽게 하는 제형들이 있어요. 맛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은 목 넘김이 껄끄러운 그런 것들은 이제 한 번 쓰고 그냥 누군가 그게 맞는 사람한테 바로 드려요. 절대 좀 그런 거 못 쓰는 편이고요. 내가 아무리 혓바닥으로 입을 많이 이렇게 하더라도 입 안에서의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 네, 불쾌하지 않은 그런 립밤을 쓰고요. 그게 눈가에도 좋다고 저만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되게 많이 쓰기 시작했고, 제가 주로 있는 곳에는 이게 하나씩 꼭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침대 옆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식탁에도 있고. 저희 집에는 항상 5개 정도의 배치된 이 립밤을 저희 집에 오신 분들 만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여러 부위를 바르다 보니까 좀 빨리 닳아요. 네. 뭐 립밤이나 립스틱을 쓰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모양이 있다는데 저는 이렇게 동그랗게 바르는 편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막 바르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편이에요. 오늘 파우치 공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파우치 공개를 조금 앞당겨서 해볼까 해요. 왜냐면 이게 분명히 오늘의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개의 파우치가 있거든요. 제가 진짜 제 파우치예요. 이거는 제 콘서트에 오셨던 분들은, 오콘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제가 했던 그 캐릭터를 따가지고 몇 개의 시리즈로 파우치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그거 중에 하나를, 네, 이거 옛날에 아가씨랑 혼자 할 때 있네요. 이 파우치랑 이 파우치는 제가 친구 축가를 불러주고 선물을 받았던 한 3년 정도 된 파우치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것도 파우치인데 전자제품,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이런 거 넣고 다니는데, 파우치를 좋아해요. 근데 파우치를 싫어하는 여자가 있나? 저 파우치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해외에 가서도 그렇고 낯선 동네 가서도 파우치를 보면 눈이 커지는 타입. 그래서 저는 제 입맛에 맞는 파우치를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파우치를 제작할까 봐요. 어쨌든 제 파우치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부터, 여기가 제일 적게 들어있어가지고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펜이 들어있고요. 8년 됐어요. 이렇게 펜 쪽이 이렇게 생겨요. 저희는 잉크를 리필해서 쓰는 펜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산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는 건 며칠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마타리 연습 때 어떤 배우의 걸 보고 따라 샀어요.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사이즈가 대본을 넣어갖고 다니기 너무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는 선물이었는데, 이 아이패드를 사면서 여기다 뭘 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새겼냐면, 이거 보이시려나? 보여요? 보여요? 보이세요? 좀 더 올릴까요? 올려요. 이렇게. 약간 보이죠? 줄리아 오 핑클 짱이라고 돼 있어. 제가 핑클 분들 팬이어서.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5월에 샀거든요. 5월에 연습 거의 후반부에. 그래가지고 공연 임박해서 산 거여서 5월에 샀는데 뭔가 이걸 기념하고 싶어, 이런 마음에 저희가
일단 5월에 있어가지고 핑클빨.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네 줄리아오 영어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핑클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캡처해서 드릴게요. 처음 공개하네요. 네. 이게 들어있는 파우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파우치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액세서리 함이 있고 옛날에 어디 가서 샀더라? 이렇게 여는 액세서리 함이 있고 제가 예전에 아주 비싼 액세서리를 종이컵에 넣었다가 그대로 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사람이 좀 아파야 방법이 생기잖아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굳이 파우치를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역시나 이 립밤이 저는 여기도 있고 이 파우치에도 있는데 요거는 언제 다를지 모르니까 혹은 누가 이걸 탐내면 바로 주려고 새 거를 늘 갖고 다녀요. 모델 이거 티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반타입이고 눈에도 이렇게 바르면서 기분이 좋아져. 제형이 매우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쪽 위쪽으로 사선으로 발라요. 아시죠? 반대로 바르면 주름 생기는 거? 네. 중력의 힘을 더 가하게 되니까요. 반대로 바르는 편이고요. 그리고 항생제 왜 있지? 제가 혹시라도 또 약간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바로 먹으려고 약을 이렇게 갖고 다녀요. 약쟁이. 그리고 이제 집게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런 잡다한 것들이 있고 여기 또 재미있는 잡다한 것이 있어요. 여기는 이거는 핸드크림입니다. 네. 근데 이 사이즈와 냄새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손을 되게 자주 씻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바르는 거 꾸덕한 걸 좋아하지만 손에 바르는 건 약간 산뜻한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탈이는 제가 또 이제 코시국을 맞이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수시로 마치 비누가 온 것처럼 뿌립니다. 네, 균을 죽여주고 또 목 아픈 원인, 바이러스, 박테리아 제거, 곰팡이 제거. 그래서 제가 배우들한테 언니 뭘 추천하세요? 그러면 전 이거 꼭 갖고 다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자주 뿌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혹시나 코시국 때문에 숨 쉬는 공기통에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접근하게 되잖아요. 마시고 숨 쉬는 거. 그래서 코에다가 이렇게 바이러스 제거할 수 있는 걸 뿌리고요. 유산균 갖고 다니고요. 거울은 요만한 거울을 좋아해요. 그냥 뭐라 그러지? 이런 거 굿즈 제작해 주시면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요. 렐베카테 받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실핀이 붙어있는 이 펜슬도 있네요. 이거는 저희 마리키리 연출님께서 저희 케이스 너무 예쁘다고 했더니 사주셨어요. 네. 알코올 수압 꼭 필요합니다. 제가 제 친구 제일 친한 그 친구분이 항상 하루에 한 번 이거를 핸드폰 닦아라 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셔서 정리정돈은 잘 못하지만 핸드폰은 거의 여기 항상 자주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잘 닦아야겠다. 피부를 위해서라도 핸드폰은 꼭 이 화면을 잘 닦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수압은 떨어지지 않게 갖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리고 왜냐면 화장품도 바르고 나면 뭐라 그러지? 그런 균들이 되게 잘 붙는다면서요. 때문에 열심히 닦으려고 해요. 요거는 제가 포도뮤지엄 가다가 너무 좋아서 산 흙향기? 비 온 뒤에 숲향기 나는
뭐라 그래야지? 향 앰플이에요. 네, 제가 코가 좀 많이 예민한 편이라 향기에 따라서 기분과 생각과 이런 거에 컨트롤 능력이 조금 더 상승된다고 저는 제 스스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챙기는 편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그러고 제가 이제 집에서 오늘 쓰는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아까 이 세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드린 것 같은데 사실 얘들은 제가 충분한 설명을 할 시간이 그동안 많이 없었어요. 네. 이 친구들은 이름도 어려워. 리제네이션이라고 써져 있죠. 리제네이션. 요거는 데이 크림이고 이건 세럼인데요. 순서는 아시다시피 여성분들은 아시다시피 세럼이 먼저이고 크림이 나중입니다. 근데 이 세럼을 꼭 지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만약에 나는 꾸덕한 것들이 싫고 좀 매트하고 묻어나지 않는 것 같은 산뜻함을 더 선호해 하는 연령대라든지 피부 상태를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연을 하고 화장을 해야 할 때는 꾸덕한 걸 바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라이트하고 좀 산뜻한 제형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럼을 제형을 보시면 이렇게 역시나 묽어요. 제가 그 얼마나 많은 좋은 화장품들을 다 사용하고 시도를 해봤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딱 떴을 때 푹 떠져서 흐르지 않는 이런 것과 좀 관계가 없는 전혀 반대쪽 애들을 많이 썼었어요. 왠지 그게 더 피부에 좋을 것 같아서 두껍게 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어디선가 그 전문가가 쓴 글을 읽었는데 이 피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하면은 얼굴이 흐른대요. 너무 무서운 얘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두껍게 뭔가를 얹어서 바르지 말아라.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두껍게 얹어서 바르는 것보다 얇게 여러 겹을 소화시키면서 바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써있는 걸 본 이후로는 제가 아주 산뜻하면서도 제가 느끼기에 다음날 이게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제품이네 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들만 많이 추려서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의 무게를 덜어라 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얼굴의 무게를 덜어주는데 기능은 확 들어있는 이게 그 무슨 식물이더라? 천생초? 천상초? 천선초? 천선초예요. 맞아. 1000가지의 1000번의 재생을 하는 살아나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고 해서 천선초라고 했는데 이 천선초는 이파리가 땅바닥에 딱 떨어지면 마치 그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우두두두두 새롭게 생명력을 갖고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재생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자연 유래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닥터 하우시카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문구인데 자생 능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내 안에서 약 필요 없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러면 이 몸 바깥에 다른 그 순수한 어떤 결정체, 치유 능력은 어디선가에서 갖고 와야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렇죠. 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치유를 하고 태어나고 다시 어린 싹을 많이 틔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천선초 같은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천선초가 가득 함유된 에센스, 이 에센스가 처음에 발랐을 때 너무 얇아서 바르는 듯 안 바르는 듯 뭔가 티가 안 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꼭 귀담아 들으세요.
진짜 바른 것처럼 꾸덕하게 올라오면 얼굴을 흐른대요. 때문에 딱 흐르는 그 제형을 빠른 시간 안에 얼굴 전체에 고르게 여기까지 싹 발라주시고 두드려주세요. 우리가 음식을 이로 잘게 부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흡수돼요. 때문에 요 세럼보다는 흡수 시간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거를 바르는 시간은 좀 더 요것보다는 짧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바르고서 일을 닦으시다가 중간에 봐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가 진단했을 때 나 오늘 좀 많이 건조하구나. 나 지금 잔주름이 조금 많이 피어나려고 하나 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저 스스로 뭔가를 바르고 나면 이 아이의 상태, 흡수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굉장히 촉을 세우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내 노화가 어디까지 있지? 내가 피부가 얼마나 지쳤지? 이거를 간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딱 바르시고 나서 빠른 시간 안에 건조함을 느꼈다 하면은 이제 본인의 지금의 노화 상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호해줘야 되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흡수가 되고 그 광의 흡수가 다 되고 나서 크림을 발라주는 거죠. 얼만큼? 본인이 답답하지 않을 만큼. 절대 많이 꾸덕하게 바르는 건 좋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너무 제 얼굴에 쓰는 거 아니라고 막 발라서 뿔을 제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발라서 이렇게 저는 사선으로 바르는 걸 해와서 이게 너무 습관이에요. 약간의 방향으로 따지면 저는 이쪽 라인으로 쳐 올리거든요. 그리고 눈 꼭 네 번째 손가락을 써요. 네 번째 손가락에 지문이 잘 없고 연약한 피부에 두드리기 가장 좋대요. 좋은 도구래요. 그래서 요거 이제 크림만 바르면 되고, 보통 여성분들 중에 화장품에 그런 큰 집착이 없다, 난 그리고 간단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세럼을 건너뛰고 크림을 바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진짜 후회해요. 왜냐면 진짜 확 가거든요. 피부라는 게 계절을 맞이하고 세월을 여러 번 맞이하면. 제가 지금 여기는 에센스를 이제 발랐어요. 차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에센스가 딱 발랐을 때 정말 이 천선초가 내 얼굴에 피어난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뮤지컬도 뭔가 이게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왠지 내 얼굴에 천선초가 심어진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제가 공연을 하고 와서 전 지금 엄청 빨리 흡수돼요. 그러니까 화장을 3시간 동안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건조할 것 같은지 예상이 안 되시죠? 공연을 보시면서 많이 우셨던 분들 분명히 눈가가 엄청 건조해질 거예요. 많이 울면 엄청 건조해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눈가는 맨 마지막에 발라요. 왜냐? 눈가가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이 무게마저도 맨 마지막 여분으로만 채워요. 아주 달래듯이, 이렇게 다림질하듯이, 이렇게 다림질하듯이 이렇게 만져보면 눈가가 확실히 다른 데보다 너무 얇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세럼을 2번을 발랐는데, 제가 만약에 자는 상태면 이대로 잔다 그러면 저는 한 번 더 바르거든요. 근데 지금 자는 건 아니니까
두 번만 바르고 크림 이제 여기다 위에 발라볼게요. 제가 관리받는 그런 마사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누워서 1시간 받거나 이런 걸 진짜 못해요. 성격상 가만히 누워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크림을 바를 때는 이렇게 작은 롤링을 하거든요. 그리고 펼쳐주는 부분은 이렇게. 어떤 분이 이걸 매일 헤어라고 하셨는데, 그럼 밥은 뭐 이틀에 한 번씩 먹나요? 매일 새끼 먹잖아요. 이거 하루에 2번밖에 안 바르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네. 이걸 물어보신 분이 왠지 남자분이지 않을까? 이걸 매일 헤어라고 물어본 분이 남자분인 것 같아요. 왠지. 자, 보세요. 크림만 바른 얼굴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에센스와 크림을 바른. 다르죠? 나 홈쇼핑 하면 잘하겠다. 모험을 팔아도 잘할 것 같아. 자, 크림만 바른 광과 에센스와 크림을 레이어를 잘 두드린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게 리프팅 세럼이어서 확실히 세럼을 바른 쪽이 조금 더, 여기에는 이 화면에는 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분에는 이 에센스를 바른 이쪽만 누군가 약간 이렇게 잡아당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센스를 딱 뭐라 해야지, 고정한다고 할까요? 얼굴의 그런 그 방향 자체를 이쪽으로 발라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친구의 성분 자체가, 기능 자체가 리프팅이기 때문에, 재생 리프팅이기 때문에 이 픽스 효과가 확실히 저는 있다고 좀 느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맞은 얼굴처럼 피어나 있다고나 할까? 네. 그 저는 이 천손초가 가득 들어있는 이 친구들을 바르고, 특히 여름에는 너무 중요해. 겨울에도 중요해. 아니, 안 중요한 계절은 없어. 하지만 여름엔 또 여름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저도 어릴 때는 여름에 열심히 안 발랐어요, 화장품을. 왜냐? 그냥 유분이 알아서 많고 기름이 알아서 많으니까 내 피부는 아직 노화하려면 멀어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한순간에 그 성질과 겨울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방향, 중력을 거스르는 방향. 네, 그렇다고 이렇게 바르는 것도 좀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왠지 생선 비늘을 반대로 벗기는 것 같고, 사선으로 리프팅 하듯이 이렇게 바르는 걸 추천합니다. 딱 만지면요, 이쪽이 좀 더 탄탄함이 있어요. 에센스를 바르고 크림을 바른 쪽이 훨씬 더 탄탄해요. 초등학생 여드름 피부인데 사용 가능할까요? 초등학생은 일단 지금 벌써 리프팅을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재생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저는 어릴 때 그 여드름 100만송이 핀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생이 너무 필수였던 사람이라, 재생 화이트닝보다도 저는 기능적으로 재생을 제일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닥터오시카 제품이 식물성이고 또 정말 역사가 오래된 50년이나 된, 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조금이 아니라 훨씬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이 광고 모델이 되는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엘리자벳 초연하고 나서 그 각 세계에 있는 엘리자벳이 모이는
베를린에서의 무대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독일이라는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 갈 때 그 나라에 그곳에 가면 꼭 사야 되는 거, 먹어야 되는 거를 쭉 적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이걸 추천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 써보고 그날 밤에 써보고 여기 떠나기 전에 왕창 쟁여 가져가야겠다 라고 싶어가지고 쟁여서 한국에 돌아왔고요. 요번에 엘리자베스 10주년이니까 제가 이걸 이제 쓴 지가 10년이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오랫동안 써왔는데 이 제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 다른 화장품도 안 쓰겠어요. 많이 쓰죠. 써봤고. 근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많은 날 예쁘게 해주는 옷들 많이 사서 입지만 가장 예쁘게 빛나게 해주는 청바지에 티셔츠 기본을 잘 소화하는 그런 느낌이랑 같은 맥락? 네. 저한테 이게 되게 기본이에요. 네. 마치 그냥 속옷을 입는 것처럼 이건 그냥 늘 아침에 뭐 다른 제품을 바르더라도 저녁에 꼭 이걸 바르던가 아니면 아침 저녁을 바르던가 그렇게 해서 좀 오랫동안 사용한 제품이었고요. 모델이 되기 전에. 모델이 되고 나서는 조금 더 이제 내가 몰랐던 하우시카에 이런 제품이 있었네 하는 것들을 또 이제 받아서 써봤는데 그것 중에 놀라웠던 게 이 천선초가 아주 와글와글 들어있는 이 친구들이었어요. 네, 근데 재생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모델을 벗기시는 분들도 있고 안 벗기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의 몸에서 각질이라는 건 나오고 각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피부의 한 면적이었는데 그게 그냥 죽은 세포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다시 재생이 되어서 내 몸을 감싸는 또 다른 환경이 생기지 않으면 그 얇아지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말하면서도 너무 소름 끼치네요. 그런 상태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재생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재생이 되어야만 아무리 노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포라는 것은 숫자가 줄지 않아야 그만큼 효력을 발생하는 숫자가 많아지겠죠. 이 천선초라는 재생에는 그냥 끝판왕인 식물이 주 성분이다 보니 제가 느끼는 그런 이렇게 잡아주는 듯한 리프팅과 그다음에 어쩌다가 잘 새우 같은 거 먹으면은 이런 화농성 피부염이 나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못 참고 짜요. 그랬을 때도 이 재생 능력이 있는 아이가 확실히 큰 도움을 주는 거는 같아요. 기분 탓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천선초, 이 크림, 이 에센스, 요 세트는 필수다. 근데 재생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밤에? 낮에? 저는 아무리 산뜻한 게 좋아서 낮에 쓰면 좋아요 라고 추천을 하지만 밤에 더 열심히 여러 겹을 레이어를 하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잘 때 개선이 되잖아요.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맞추신 분 있네요. 여기 밤이라고 맞습니다. 잘 때 열심히 여러 겹을 하면 좋고 사실 아침에는 너무 바쁘잖아요. 나가기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데도 꼭 하는 제 루틴은 아침에 팩을 꼭 해요. 한 10분 정도 짧게라도 하거든요. 엄마가 만들어준 팩도 있고 뭐 그냥 선물로 받은 팩도 있고 팩을 아침에도 그냥 왔다 일어나자마자 그냥 세수를 하고서 하는 편입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들 보니까 저녁에 바른 크림이 그대로 얼굴에 뭔가 광을 내주고 있어서 씻어내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안 씻고 나왔다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만큼 그 크림이
그 꾸덕한 크림이 너무 좋더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화장품이라는 것도 음식처럼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고 밖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의 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부에 바르고 나면 걔가 그거 효능을 유지해주는 시간이라는 거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밤에 바르고 주무신 건 아침에 씻고요. 클렌징까지 안 하더라도 많이 꾸덕한 걸 발랐으면은 그냥 되게 밀키한 그런 클렌징을 하셔서 씻어내기를 좀 권합니다. 네, 그게 좋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도 좀 새롭게 안 사실이었는데 예전에 아침에도 클렌징을 해야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좀 꾸덕한 크림을 발랐을 때는 그런 밀키한 로션이라든지 로션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액상으로 된 거, 네, 그런 클렌징을 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던가. 네.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화장솜으로 스킨을 한다던가 이런 걸 최대한 자제하고 있어요. 올라가나? 왜냐면 그만큼 내 손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이 자극이 될까봐. 네, 그래서 그만큼 손도 좀 안 쓰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처음에 딱 세수를 했다 하고 나면은 그 수건으로 막 이렇게 팍팍 닦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 너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수를 일단 하고 나면은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일단 마지막으로 무조건 찬물 20번, 30번 하고요. 한 겨울에도. 그런 다음에 이거를 막 쳐요. 그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쳐요. 그리고 이 물이 날아가기 전에 바로 하우시카의 그 노란 액체 있잖아요. 그 이름 뭐지? 그러니까 스킨용으로 쓰는 거. 그거를 충분히 뿌려요. 그리고 역시나 그것들이 다 스며들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센스를 바르죠. 네. 저는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안 바른 지가, 따로 아이크림을 안 바른 지가 5년, 6년 됐어요. 그냥 그 립밤을 어디 갔냐? 네, 요거를 전 대신 바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무겁게 피부에다가 막아버리면 안 좋다 그래서 카렌듈라 미스트 맞아 카렌듈라 미스트 맞아 저거 뿌려요. 네, 클레리 파인 토너 클레리 파인 토너 클레리 파인 토너 그거입니다. 그걸 써요. 네. 립밤으로만 눈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충분해요. 솔직히 저는 아이크림 진짜 비싸거든요. 여자분들은 알겠지만 아이크림이 요만한 통에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아이크림 사던 사람인데, 그 눈 주변에 오돌도돌하게 뭔가 이렇게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피부과에서 아이크림을 바르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안 바르기 시작했어요. 아이크림이 너무 그 보호 열량이 눈에 안 좋게 작용을 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해가지고 단지 뭐 비싸서 안 샀다 라고 하기는 근데 어쨌든 비싼 데다가 나한테 그렇게 그다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있진 않구나 싶어서 안 샀죠. 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확실히 느꼈어요. 얇게 레이어해서 많이 소화시키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화장품 바를 때. 네. 그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좋은 피부. 우리가 사실 피부는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겨울이 아닌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실내 가면 다 이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건데, 그때 눈가에 엄청 주름 가요, 여러분. 절대 여름이라고 방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20대인데 눈가에 바르면 더 좋겠죠? 궁금해요. 관리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노화가 급격하게 시작되는 것은 20대, 그러니까 뭐 25세, 26세라고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요즘은 좀 더 당겨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화장을 하는 나이가 좀 더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20대 친구들을 보더라도 20대 피부치고 많이 노화가 됐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네, 이게 그냥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구온난화의 문제일까? 그보다도 화장을 너무 빨리 하는 게 문제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다가 또 어릴 때는 뭐 나빠지겠어? 늙겠어? 주름 가겠어? 이런 생각과 아예 정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저도 20대 때 그랬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이 상태일 것 같잖아요. 20대 때. 그쵸? 근데 그게 이제 확 달라지면 잡을 수 없는 그 기차와 버스를 놓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20대이시라면 난 화장을 좀 빨리 시작했어 하시는 분들이면 지금부터 네, 좀 바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화가라는 말에 되게 자극을 받으셨나봐요. 네, 여러분 각자의 버스 놓치지 마세요. 네. 잡을 수 없는 버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네. 제 나이 25. 어쩐지 탄력이 없어요. 이거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내려가 버렸네. 여기 있다. 왠지 제 나이 25. 왠지 탄력이 없어요. 도와줘요. 허우시카. 25세. 내년은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의사분들이 이야기하는 몸의 탄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노화가 확 시작돼서 바깥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내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올해 셀카를 많이 찍어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놓고 저는 어떤 제품을 바꾸거나 이러면은 그 전후를 많이 비교하거든요. 셀카를 아침에 찍는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선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비교해 보면은 내가 원래 이랬었는데 이거 쓰고 이렇게 좀 좋아졌구나, 이거 도움을 받았구나, 살 쪘구나, 빠졌구나, 어디가 더 세월에 바람 맞았구나, 이게 비교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립밤인데 눈가에 발라도 좋은가요? 네. 립밤인데 눈에 발라도 전 좋더라고요. 눈바디를 떠오르게 하는 눈페이스. 맞습니다. 네. 5년 동안 사진 많이 찍을게요 하시는 분 계신데요. 네, 사진 많이 찍어보세요.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는 것 같다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22살인 저는 아직 늦지 않았네요. 감사해요. 다행이에요. 네. 지금 22살이면 요즘에 생기가 가득하죠. 근데 우리 노화가 어떤 결로 오냐면요. 노화의 결이 커튼처럼 와요. 제가 몸에 공부를 하는 걸 좀 빨리 좋아하기 시작했어서 학교 때는 진짜 공부 싫어했는데 그런 책도 노화의 종말이라든지 아니면 그 노화에 관련된 거, 근육의 노화에 관련된 거 이런 서적을 되게 좋아해서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의 얼굴에서는 몸의 어떤 다른 큰 면적 진짜 목이 많다. 잡았어. 잡았어. 너무 내가 코딱지처럼 이렇게 붙였네. 네. 그 노화가 근육이 제일 큰 데가 어디죠? 아는 사람. 우리의 몸 면적 중에 근육의 면적 중에 가장 큰 곳은 어디? 맞추는 사람에게 요 세트 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 몸 중에 가장 큰 근육이 어디가요? 다리! 허벅지! 정확히 허벅지. 저분 허벅지. 다리가 아니라 허벅지라고 정확히 짚어주시는 분. 네, 가장 큰 근육이 있죠.
우리 얼굴보다도 더 넓은데 근육의 숫자는 얼굴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죠. 그런 만큼 얼굴의 노화는 허벅지의 노화보다 훨씬 더 눈에 확 드러납니다. 어떻게?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옆에서 봤을 때 내 팔자주름이 내 입꼬리를 덮으려고 해 하는 정도의 나이가 되고 있지 한 40대 중반, 빠르면 초반 조금 넘어서, 잘 관리한 사람은 40대 중반 좀 넘어서, 네, 이런 분들께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 입꼬리가 약간 안 보인다 라는 시점이 이제 크게 오고요. 22세면은 여기 노화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웃었을 때 가장 도드라지는 앞광대, 언니랑 저희 엄마 나이 동갑. 누구니? 누구시죠? 네. 그래서 이곳의 관리가 중요한데, 사실 노래를 하는 친구들한테 노래할 때도 이곳의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좀 강조하는 편인데요. 네. 이쪽의 무너짐이 얼굴 전체의 무너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콧구멍을 많이 크게 벌리시고, 이 공간 안에 콧구멍을 하품하여처럼 벌리고, 이것을 위로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웃어요. 그리고 숨을 쉬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숨을 쉬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뭔가 다르죠? 숨이 조금 더 시원하게 쉬어질 거예요. 네. 앞광대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앞광대의 위치가 좀 많이 내려갔다 했을 때 아마도 예민하신 분들은 코 안의 터널도 좀 다르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 판단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몸이 안 깨어져 있을 때는 여기가 위로 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코도 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전 노래하기 전에도 그렇고, 비염 있어요? 비염 있는 분들, 부비동염 있는 분들 다 여기 관련이 있어요. 이 안의 공간이 유일하게 얼굴 안에 중에서 공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싸울 때 여기 맞으면 진짜 큰일 난다고. 답이 없대요. 여기가 무너지면 재건이 잘 안 돼요. 어떤 성형외과 의사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래서 이 안에 뻥 뚫린 공간이 있는 이 안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노화가 되면, 왜 또 노화가 되냐면 그냥 피부가 늘어지는 것보다도 골격 자체가 옆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면 가장 좋아요. 우리 엄마나 아빠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좋고, 나보다 나이가 세월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의 예전 사진부터 지금의 사진을 잘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 광대가 점점 옆으로 벌어지는 구조로 얼굴이 노화가 됐고, 벌어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인디안 주름이 그 밑으로도 지는 그런 변화를 아마 사진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광대를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옆에 이 구렛나루 위에 있잖아요. 구렛나루 한국말 없나? 이 옆에를 이렇게 잡고 올리고 누르고, 여기로 눌러요. 올리고 눌러요. 그리고 그 누른 상태에서, 다리미처럼 누른 상태에서 안쪽도 또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눌러요. 이걸 화장품을 발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죠? 천선초가 가득 들어간 세럼을 바른 상태에서 이 노화를 멀리하는, 버스를 다시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벌어지는 윤곽 때문에 노화가 더 쉽게 와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앞광대가 너무 많아서 좀 스트레스 나시는 분들은 되게 럭키한 줄 아셔야 돼요. 광대뼈가 너무 없으신 분들은 얼굴이 더 빨리 늙는데요. 어쩔 수 없는 성형외과 의사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노화 때문에 뭐 병원에 이제 진단을 하거나 뭔가를 레이저를 하러 갈 때 이 광대가 없으면, 이 뼈가 너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네. 예전에 여기를 깎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형외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곳과 이곳에 대해서. 근데 선생님이 말렸어요. 3D를 다 찍어보더니 옥주현 씨는 여기가 말린 턱이어서 깎으면 더 흘러 보이고 그럼 얼굴의 노화가 더 심해집니다. 얼굴의 뼈는, 모든 뼈는 그것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여기를 쳐내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주현 씨의 문제는 그냥 살을 빼시면 됩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살을 빼면 이 윤곽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제가 이 상담 이후에 수술을 만료한 거를 정말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졌어요.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뼈를 내 압력으로, 남의 압력으로 하면은 뽀사질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눌러주세요. 헤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헤어 관리는 이것도 화장품이랑 또 똑같은 건데 두피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두피를 아주 열심히 관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 잔머리가 되게 많이 나는 편이에요. 이 나이에죠. 너무 다행이죠. 네. 요즘에 너무 좋은 헤어 픽스 제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멋을 한껏 뿌릴 수 있는 화장품과 멋을 한껏 낼 수 있는 헤어 제품이 많이 나온 만큼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고 재생을 하지 않으면 진짜 훅 간다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화장품의 종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노화도 우리 때보다도 훨씬 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한껏 멋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뭔가 이렇게 헤어스프레이 뿌렸다, 뭐 왁스를 발랐다, 젤을 발랐다 할 때는 머리를 감을 때도 바로 샴푸를 하지 않아요. 일단 린스를 해요. 그게 클렌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린스를 해서 그 제형 자체를 다 머리에서 벗겨내요. 그래서 한번 씻어낸 다음에 샴푸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물론 샴푸를 너무 매일 하는 것도 좋지 않대요. 너무 건조한 모발에는. 근데 두피는 정말 두피에 좋은 샴푸를 따로 쓰거나 저는 소금을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야 확실히 개운하고 잔머리가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두피 클렌징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운 소금으로 이렇게 샴푸랑 같이, 뭐 요즘 소금 샴푸도 나오긴 하는데 집에 소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소금을 쓰세요. 네, 너무 두꺼운 거 말고 막 김장할 때 쓰는 그런 거 하다가 피나요, 알았죠? 두피 클렌징 내 몸에 어린 애들도 린스 먼저 해도 돼요? 만약에 왁스나 스프레이를 뿌렸다면 바로 그 물로 하고 샴푸를 해도 그 제형은 잘 안 닦여 나간대요. 그래서 저도 이런 방법을 알게 돼서 했습니다. 모공이요, 모공 언니라고 하셨는데 한껏 멋을 내고 나서 클렌징을 잘 해야겠죠. 네, 클렌징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설탕 클렌징을 집에서 즐겨 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블랙헤드 같은 거. 네, 설탕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클렌징을 좀 하면은 말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모공이 조금 많이 열렸다 할 때는 저는 이 세럼으로 그냥 하루 만에 잡히던데 이거 진짜 너무
모공엔 얘만한 걸 본 게 없어. 다 써봤는데 아직은. 뭐 더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추천해주세요. 바디케어요? 바디케어. 바디케어도 중요한 거는 얼굴이랑 똑같아요. 딱 나오고 나서 수건으로 몸을 막 박박 닦으면 안 되고요. 톡톡톡 하고 나서 이 건조함이 나를 습격하기 전에 바디로션을 발라요. 물론 여름에는 좀 라이트한 거, 겨울에는 조금 더 꾸덕한 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밤에는 꾸덕한 거, 낮에는 라이트한 거. 계절과 상관없이. 네. 제가 피부가 너무 내 사랑인데 피부가 되게 좋은 편인 게 타고난 게 아니라 엄마가 이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키우셔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열심히 발랐어요. 사계절 상관없이. 네, 여름에 너무 귀찮죠. 너무 귀찮은데 귀찮은 건 뭐다? 좋은 거다. 안 귀찮은 건 나쁜 거다. 하지만 나는 모토가 난 그냥 귀찮은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제 말 듣지 마세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귀찮은 건 싫으니까 그냥 쉽게 살래 하는 거는 그게 또 이제 마음 편한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삶이 될 수 있으니까 전 그것도 너무 권해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못 살아요. 제 직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헐 너무 찔리는데요. 뭐가 찔린다는 거지? 누나는 여드름이나 뾰루지 어떡하세요? 그 예전에는 화농성 피부염이 나면 피부과에 달려가서 그 주사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트리안? 그런 주사를 맞았었어요. 근데 그거에 단점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약을 믹스해가지고 맞는 건데 나중에 공보처럼 패여요. 그래서 그 염증 주사를 웬만하면 맞지 않는 거를 피부과 전문 친구가 살짝 귀띔을 주더라고요. 웬만하면 맞지 마. 안 맞는 게 좋아. 라고 해서 저는 그냥 여드름 패치? 그러니까 너무 손으로 짜고 싶잖아요. 전 진짜 그냥 늘 짜고 했었거든요. 면봉으로. 근데 그러다가 색소 침착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재생이 되는 이런 재생이 천선초 1000가지의 재생 세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재생에 도움을 한껏 주는 친구들이 저의 지금의 색소 침착을 없애줬어요. 지우개처럼. 저는 색소 침착 된 데가 너무 많았던 게 그 짜지 않고 기다리는 걸 못한 성격이어가지고 성미가 급해서 그거를 일일이 다 짜느라고 그랬었습니다. 네, 천선초 홍보대사 같네요. 천선초 집에 키우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키우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천선초가 잎이 떨어지면 막 우두두두 자란다는데 그럼 집이 숲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천선초가 많이 들어간 화장품을 쓸래요. 네, 천선초를 마시고 싶어요. 냅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패디 너무 궁금해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저희 어머니께 이거 무슨 재료를 만드는 거냐고 여쭤봤지만 답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네, 나중에 레시피를 꼭 따내고 갈 거예요. 모공 각화? 이건 뭐지? 모공 각화는 뭐야? 네, 어쨌든 전 주사는 좀, 여드름 죽이는 주사는 절대, 네,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오늘 이 라이브 방송 기념을 하는 뭔가 오늘 꿀 시간인 하이라이트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오늘만 이 방송에서 35% 특가로 3시간 동안 구매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딱 알려드릴 거고 빨리 달려가셔야 이선주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품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비밀 특가로 35%
이거 최초로 있는 특가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다시는 없을 거예요. 네, 35% 할인된 가격으로 이 천선초가 와글와글 들어있는 이 제품을 구매하러 어여어여 가시면 되고요. 네, 네이버에서 닥터하우시카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한정 수량이니까 빨리 달려가셔야 되고요.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 팔 상처들은 무대에서 어쩌다가 생겨난 거여서 아픔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자주 할게요. 라이브 방송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음에 또 하고요. 그 구매 인증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제가 10분께 사인이 담긴 이 천선초 크림을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매 인증을 하는 사진과 글을 해시태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매 인증에 필요한 요건도 닥터하우시카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좀 해달라고 제발 유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야 될 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시시각각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 시간 너무 소중했고요. 닥터하우시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8월 15일까지 하는 저희 마타아리 뮤지컬 마타아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합니다.